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전 말기에 서울 도심권에 대해서 실시가 되었었던 이 소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게 됐던 배경에는 바로 이 동경 대공습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1945년 3월에 예상을 깨고 엄청난 전폭기들이 동경 공습을 단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융단 폭격에 의해서 결국 동경 일대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서 초토화되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완전히 대화재로 불타버리게 된 일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도 필수 요원들을 이 도시 중심에서 교외로 분산시키는 과 동시에 이 도심지가 이렇게 전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화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개도로의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이 경성, 당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이렇게 도로가 건설되어 있었는데, 기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 충무로, 퇴계로와 같은 이렇게 동서 간의 도로들이 놓여 있는 것과 더불어 남북 간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도로는 광통교로 거쳐서 남대문으로 가는 남대문로라든지, 또 육조 앞길이라든지, 아니면 각 궁궐 앞에 길인 이 동군회 등이 이 남북 방향의 직선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기존의 도로와는 별개로 이 소개 도로라고 해서 종로 5가로부터 장충동 2가까지의 이 현재 동호로, 또 종묘서부터 시작을 해서 필동까지 이어지는 현재 이 세운상가 등의 일련의 상가가 남북 간에 쭉 이어져 있는 이 지역, 또 경운동에서부터 현재 그 세종호텔 앞지역까지가 그 당시에 새로 개설되었었던 소개도로라고 보겠고요. 이 해방 이후에 한때 이 피난민촌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소개도로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종묘공원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산 기슭까지 직선으로 이루어졌던 도로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4년 당시에 서울 도로망을 보게 되면 동서간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와 더불어 남북 간의 도로들이 이루어져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에 이 경성의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둑판 형태로 이렇게 직선화하는 도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 1930년대에 오게 되면 신설되는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지금 빨간색 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북 동서 간의 직선망으로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도심권 자체가 바둑판 형태로 이렇게 계획대시 형태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이런 도로 공사들이 추진되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 직전에 경성 안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를 확대해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바둑판 형태의 도로망들이 완성되게 되어서 오늘날도 이러한 기본적인 도로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서망의 가장 대표적인 도로망이 바로 이 종로가 되겠죠. 지금 이것은 동대문 쪽에서 종각 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전차가 다니는 이렇게 아주 넓은 도로망의 대표적인 동서도로망이 종로가 되겠고, 그 뒷길이 흔히 얘기하는 피막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서망이 이루어지는과 동시에 남북 간의 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소개도로로서 만들어졌던 예로서는 이것이 바로 종묘가 되겠고요. 종묘 앞에 이 길이 대표적인 소개도로의 예가 되겠습니다. 즉, 이 전쟁에 의해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이 옮겨 붙어서 전 도시 전체가 화염에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화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운상가 쪽에서 바라다 본 종묘를 배경으로 하는
하는 북한산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지역을 하나의 띠로서 연결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종로가 되겠고, 이 앞에 좀 전에 보셨던 이런 도로망이 되겠고요. 이 앞에 새롭게 소개도로를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되었던 소개도로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 소개도로 빈 공간에 무허가 판자촌들이 꽉 들어찬 모습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소개도로를 였던 것이 무허가 판자촌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 도시의 빈민들이 모여드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 이후에 이런 대대적인 도심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적으로 이런 소개도로들이 이제는 새로운 대로로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 1968년도에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일대에 대한 개발이 그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때의 소개도로를 재개발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로망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종로 5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훈련원로로 이어지는, 지금의 대학로에서 동호로로 이어지는 남북 간의 이 길이 그 당시에 소개로를 오늘날의 도로망으로 개설한 예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운상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런 상가군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 이 루트가 되겠죠. 이런 것이 이 당시의 소개도로를 오늘날의 이런 상가 주택지역으로 바꾸게 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세종호텔까지 이어지게 되는 바로 이 중심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 길 또한 당시에 이 소개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화생띠, 방화띠를 오늘날의 도로망으로 개설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제강점기 막판에 이루어졌었던 이런 소개 정책에 따른 소개 도로가 오늘날 수도 서울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망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40년도에 서울 도심의 기본 계획의 기본 남북 간의 기본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소개 정책의 기본 틀 속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태평양 정제 말기에 도심의 방화를 막기 위한 이런 소개 정책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